비가 내리는 서울의 저녁. 나는 그 집 문을 두드렸다. 싱크대가 터져 물이 넘친다는 전화 한 통이 모든 걸 바꿔놓을 줄 누가 알았을까? 문이 열리자 그 남자의 손이 내 손목을 움켜쥐었고 그 순간 세상이 멈췄다. 마치 운명이 우리를 끌어당기듯. 숨이 막히는 그 뜨거움 속에서 그날 나는 김민준 28의 평범한 수리공이었다. 서울의 빗물이 거리를 적시는 오후. 나는 늘 그렇듯 작업 도구 가방을 메고 낯선 아파트로 향했다. 이 집은 또 어떤 사연이 있을까 하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나는 늘 그렇듯 고장난 물건을 고치고 사라지는 삶을 살았다. 하지만 그 문 앞에서 모든 게 달라졌다. 문이 열리자마자 물보라가 터져 나왔다. 싱크대 아래에서 물이 솟구치며 바닥을 적시고 나는 재빨리 무릎을 꿇고 도구를 꺼냈다. 죄송합니다. 빨리 고쳐드릴게요. 내 목소리는 습관처럼 건조했다. 그런데 그 남자. 이지훈이 나중에 알게 된 이름이 갑자기 다가와 내 팔을 잡았다. 그의 손은 차갑고 단단했지만 그 안에는 이상한 따뜻함이 스며들었다. 조심해요. 미끄러질 거예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마치 비가 내리는 창밖 소리처럼. 나는 순간 멈칫했다. 그의 손가락이 내 손목의 맥박을 느끼는 듯했다. 28해 동안 그런 접촉은 일상이었다. 손님의 팔을 스치거나 동료의 어깨를 툭 치는 하지만 이건 달랐다. 그의 눈빛이 내게 머물렀다. 32살의 그 깔끔한 셔츠 소매를 걷어 올린 팔에 희미한 핏줄이 드러난 그 남자. 서울의 번잡한 거리에서 살아온 흔적이 그의 얼굴에 새겨져 있었다. 나는 그 시선을 피하려 했지만 물보라가 우리 둘을 감싸며 도망칠 틈을 주지 않았다. 그날 이후 내 삶은 물줄기처럼 흘러갔다. 싱크대를 고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또 전화가 왔다. 다시 고장 났어요. 올 수 있나요? 지훈의 목소리였다. 나는 망설이지 않았다. 아니, 망설일 수 없었다. 그 집으로 가는 길. 비는 그쳤지만 내 가슴은 여전히 젖어 있었다. 문을 열자 그는 웃었다. 이번엔 물이 안 터지게 해주세요. 그 미소가 왜인지 내 안에 무언가를 녹였다. 우리는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그는 건축가였다. 서울의 오래된 한옥을 복원하는 일을 한다고 했다. 과거를 지키는 게 제 일이에요. 하지만 내 삶은 늘 미래를 두려워하죠. 그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랬다. 28. 아직 부모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못한 채 내 진짜 자아를 숨긴 채 살았다.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가족에게조차 털어놓지 못한 채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에서 나는 창밖을 보았다. 서울의 네온사인이 번쩍이는 거리. 사람들로 가득한 그 도시가 갑자기 외로워 보였다. 지훈의 손이 내 손목을 잡았던 그 느낌이 아직도 남아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시작이었다.
시간이 흘렀다. 한 달, 두 달. 지훈의 집은 이제 내 일상의 일부가 되었다. 싱크대 고장이라는 핑계로 우리는 자주 만났다. 그는 커피를 타주었고 나는 그의 이야기를 들었다. 어린 시절 서울의 좁은 골목에서 자란 그는 가족의 기대 속에 갇혀 살았다. 아버지는 나를 의사로 만들고 싶어 하셨어요. 하지만 나는 건물을 짓는 게 좋아요. 사람들의 추억을 간직하는 집을, 그의 눈에 스며든 슬픔이 내 가슴을 울렸다. 나도 내 이야기를 조금씩 꺼냈다. 20살 때 대학을 포기하고 수리공이 된 이유. 부모님은 실망하셨어요. 하지만 이 일이 나를 자유롭게 해줘요. 고장난 걸 고치다 보면 내 안의 상처도 고쳐지는 기분이 들어요. 지호는 조용히 듣고 손을 내밀었다. 당신은 이미 고치고 있어요. 민준 씨. 나부터 그 손이 다시 내 손목에 닿았을 때 나는 도망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안에는 두려움이 있었다. 한국 사회의 시선, 가족의 기대,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혐오. 나는 밤마다 꿈을 꾸었다. 어린 시절, 친구들과 놀던 골목에서 느꼈던 그 이상한 끌림. 16살, 처음으로 남자아이를 좋아하게 된 그 순간의 혼란. 이게 뭐지? 왜 나만 이렇게 이상한 거지? 그때부터 나는 나를 숨겼다. 지온을 만난 후, 그 상처가 다시 도지는 듯했다. 3달째 되는 날, 우리는 한강으로 갔다. 비가 내리던 그날처럼 하늘은 잿빛이었다. 이 강처럼 삶도 흘러가요. 하지만 우리는 그 흐름을 바꿀 수 있어요. 지훈이 말했다. 우리는 벤치에 앉아 손을 잡았다. 처음으로, 제대로. 그의 손은 따뜻했다. 민준아, 나도 무서워. 하지만 당신과 함께라면 견딜 수 있을 것 같아. 그 말에 눈물이 흘렀다. 내 눈물이.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 만남은 단순한 수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내 삶의 싱크대, 고장난 부분을 고치는 과정이었다. 지호는 내 도구가 되었고 나는 그의 빛이 되었다. 하지만 여정은 이제 시작이었다. 앞으로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물보라를 이겨낼 수 있을까? 시간의 물결이 우리를 휘감기 시작했다. 4번째 만남. 지훈의 집에서 우리는 저녁을 먹었다. 그는 직접 요리했다. 비빔밥. 그 속에 숨겨진 그의 마음처럼 매콤하고 따뜻한. 이건 내 어머니 레시피예요. 가족의 맛이죠. 그는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외로움이 보였다. 그의 부모님은 시골에서 기다리신다고 했다. 결혼해서 손주를 볼 나이래요. 하지만 나는 말끝을 흐렸다. 나는 그 말을 받아들였다. 나도 그래. 엄마는 아직도 좋은 여자 만나라고 하시지. 우리는 웃었지만
그 웃음은 쓰디썼다. 식사 후 우리는 발코니에 나갔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진 그곳에서 지훈이 말했다. 민준아, 우리 이게 뭐라고 생각해?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대답 대신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우리 둘 다 고장난 싱크대 같은 삶이었어. 하지만 이제 물이 고이지 않게 됐어. 그날 밤 우리는 키스했다. 가볍게, 조심스럽게. 그의 입술이 내게 닿는 순간 세상이 밝아졌다. 하지만 그 후 두려움이 밀려왔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집으로 돌아와 거울을 보았다. 이게 맞아? 정말로 내 안의 목소리가 속삭였다. 28의 나는 아직도 18배 혼란을 안고 살았다. 5번째 만남은 비가 다시 내리는 날이었다. 지훈의 전화가 왔다. 오늘 만나자.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다. 나는 달려갔다. 그의 집에 도착하니 그는 소파에 앉아 있었다. 눈이 붉었다. 아버지께서 오셨어. 서울에. 나에 대해 물어보셨어. 그는 고개를 숙였다. 나는 그를 안았다. 괜찮아. 우리는 괜찮아. 그날 우리는 이야기를 나눴다. 지훈의 과거 대학 시절 처음으로 사랑한 남자를 잃은 이야기. 그는 떠났어. 나를 용납할 수 없다고 그의 눈물에 내 가슴이 찢어졌다. 나는 내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고등학교 때 친구에게 고백했다가 배신당한 일. 그 후로 나는 사람을 믿지 않았어.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공유하며 더 가까워졌다. 하지만 외부의 압력이 다가왔다. 직장에서 동료가 물었다. 요즘 왜 그렇게 피곤해 보이냐? 연애하나? 나는 웃으며 피했다. 가족 모임에서 어머니가 말했다. 민준아, 이제 28이야? 결혼 생각은 안 해. 그 말들이 칼처럼 파고들었다. 지훈도 마찬가지였다. 그의 동료들이 언제쯤 안정된 삶을 살 건가? 라고 물었다. 6번째 만남. 우리는 제주도로 갔다. 짧은 휴가. 현실 도피. 바다 앞에서 우리는 손을 잡고 걸었다. 여기선 아무도 우리를 판단하지 않아. 지훈이 말했다. 우리는 웃고 춤을 추고 밤하늘을 보았다. 그곳에서 나는 결심했다. 지훈아, 우리 제대로 해보자. 숨기지 말고. 돌아온 서울은 여전히 가혹했다. 하지만 우리는 변했다. 지훈은 그의 프로젝트에서 한옥을 복원하며 과거를 직시해야 미래가 온다고 말했다. 나도 직장에서 작은 변화를 시도했다. 동료에게 가볍게 내 취향을 드러냈다. 나는 남자랑 데이트할지도 몰라. 그 말에 동료는 놀랐지만
웃었다. 그래? 축하해. 시간이 흘러 7번째 달. 우리의 관계는 깊어졌다. 하지만 시험의 순간이 왔다. 지훈의 가족이 서울로 왔다. 저녁 식사에 초대받은 나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다. 그의 어머니가 물었다. 민준 씨, 지훈이랑 어떻게 알게 됐어요? 나는 솔직히 말했다. 수리공으로 갔어요. 하지만 그 후로 제 삶의 일부가 됐죠. 공기가 얼어붙었다. 아버지가 말했다. 우리 아들은 그런 게 아니야. 그날 밤 지훈과 나는 울었다. 미안해. 민준아, 그는 말했다. 아니,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야. 나는 대답했다. 우리는 서로를 안고 다짐했다. 함께 싸우자. 8번째 달. 갈등이 절정에 달했다. 지훈의 가족은 그를 압박했다. 이런 관계는 안 돼. 정신 차려. 그의 어머니는 울며 말했다. 지훈은 흔들렸다. 민준아, 나 잠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그 말은 내게 칼날이었다. 나는 혼자 남았다. 서울의 거리를 걷다. 한강 다리에 섰다. 이게 끝인가? 또 혼자? 그 시기. 나는 과거를 회상했다. 16살. 학교 운동장에서 친구를 보며 느꼈던 그 떨림. 20살. 군대에서 동료와의 은밀한 대화. 그 모든 순간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 하지만 지훈을 만나며 나는 변했다. 그는 나에게 용기를 주었다. 너는 충분해. 민준아. 한 달 후. 지훈이 돌아왔다. 그의 집 앞에서. 비가 내리던 그날처럼. 미안해. 가족과 이야기했어. 나는 너를 선택했어. 그는 말했다. 우리는 안겼다. 그 후. 우리는 가족에게 솔직히 털어놓았다. 내 어머니는 충격받았지만 내 행복이 제일이야 라고 했다. 지훈의 가족도 서서히 받아들였다. 시간이 필요하지만 아들 내가 행복하다면? 9번째 달. 우리는 함께 살기로 했다. 작은 아파트. 서울의 변두리. 싱크대는 내가 직접 설치했다. 이제 고장 나지 않게 은하는 웃었다. 지훈은 나를 안으며 말했다. 우리 삶처럼.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성장했다. 지훈은 그의 프로젝트로 상을 받았다. 과거를 복원하는 게 우리 사랑처럼 나는 직장에서 승진했다. 동료들이 축하해. 민준아 라고 했다. 이제 우리는 자랑스럽게 손을 잡고 거리를 걸었다. 10번째 해. 우리는 결혼식을 올렸다. 작은 예식장. 가까운 친구들과 가족. 오늘. 나는 완전한 나야. 지훈이 서약했다.
나는 눈물을 흘렸다. 너 덕분에. 하지만 삶은 여전히 도전이었다. 사회의 시선, 가끔의 차별. 그러나 우리는 서로의 버팀목이 되었다. 싱크대처럼 고장 날 때마다 고쳤다. 11번째 해. 우리는 아이를 입양했다. 작은 소년. 우리처럼 상처받은 아이. 엄마. 아빠. 그의 말에 우리는 웃었다. 그래. 우리 가족이야. 시간이 흘러. 20년 후. 우리는 여전히 함께였다. 서울의 한옥 카페를 열었다. 지훈이 설계하고 내가 관리했다. 손님들이 물었다. 어떻게 이렇게 오래 지속되나요? 우리는 손을 잡고 말했다. 서로의 손목을 놓지 않았으니까. 시간은 무자비했다. 결혼 후 첫 해. 우리는 행복의 절정에 있었다. 하지만 외부의 바람이 불어왔다. 언론에서 LGBT 권리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지훈의 회사에서 이미지를 이유로 압박이 왔다. 개인 생활은 조심해, 상사가 말했다. 지훈은 집에 와서 한숨을 쉬었다. 민준아. 나 피곤해. 나는 그를 안았다. 우리가 선택한 길이야. 후회 안 해. 그는 고개를 저었다. 너만 있으면 돼. 하지만 그의 눈빛에 스며든 피로가 보였다. 나도 직장에서 비슷한 일을 겪었다. 고객이 동성애자 수리공이라고 비아냥거렸다. 나는 참았지만 집에 와서 울었다. 그 시기 나는 상담을 받기 시작했다. 자기 수용이 핵심이에요. 상담사가 말했다. 나는 매주 지훈과 함께 갔다. 우리의 대화는 깊어졌다. 어린 시절. 내가 왜 그렇게 숨겼을까? 지훈이 물었다. 두려움 때문이야. 하지만 이제는 사랑이야. 여름. 우리는 여행을 떠났다. 부산의 바다. 여기서 다시 시작하자. 우리는 파도 소리를 들으며 약속했다. 돌아와. 우리는 커뮤니티에 참여했다. LGBT 모임에서 다른 커플들을 만났다. 당신들처럼 되고 싶어요. 젊은이가 말했다. 우리는 멘토가 되었다. 하지만 겨울. 큰 시련이 왔다. 지훈의 건강 문제. 스트레스로 위궤양. 병원에서 그는 말했다. 미안. 민준아. 내가 약해.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함께 강해지자. 회복 과정에서 우리는 더 가까워졌다. 요리를 함께하고 산책을 하고 이 병이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어. 지훈이 말했다. 두 번째 해. 우리는 사업을 시작했다. 작은 카페. 싱크대라는 이름. 우리 만남의 시작처럼 웃으며 문을 열었다. 손님들이 모여들었다. 커플, 가족, 친구들. 이곳은 안전한 공간이에요. 우리는 말했다.
하지만 반대도 있었다. 온라인에서 악플이 달렸다. 이런 곳이 왜 서울에? 우리는 신경 쓰지 않으려 했지만 상처였다. 지호는 밤에 악몽을 꾸었다. 다시 숨겨야 하나. 나는 안심시켰다. 아니. 우리가 비디야. 그 해. 우리는 프라이드 퍼레이드에 참가했다. 서울 거리에서 무지개 깃발을 들고 행진. 사랑은 사랑이야. 함성 속에서 눈물이 흘렀다. 가족도 왔다. 어머니가 말했다. 민준아. 자랑스러워. 사업이 성장하며 우리는 직원을 고용했다. 젊은 LGBT 청년들. 여기서 자신을 찾으세요. 우리는 조언했다. 한 소년이 말했다. 형들 덕분에 용기 나요. 개인적으로. 나는 책을 썼다. 고장 난 싱크대. 고친 사랑 에세이. 출간 후. 반응이 쏟아졌다. 공감되어 오편지가 왔다. 지호는 내 손을 잡았다. 너의 이야기가 세상을 바꿔. 하지만 도전은 계속. 법적 문제, 입양 절차. 동성 커플은 어렵다. 변호사가 말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다. 시위를 하고 서명을 모았다. 세 번째 해. 재앙이 왔다. 코로나 팬데믹. 카페 문을 닫아야 했다. 이게 끝인가? 지온이 물었다. 우리는 실직 상태로 작은 방에서 버텼다. 함께라면 괜찮아. 나는 요리하며 말했다. 그 시기. 우리는 온라인으로 커뮤니티를 만들었다. 집에서 사랑 나누기, 라이브 방송. 수백 명이 모였다. 고마워요. 형들 댓글. 하지만 지훈의 우울증이 왔다. 나 때문에 그는 말했다. 나는 매일 산책을 시켰다. 한강길. 기억해. 우리 시작 물보라 이야기. 치료와 함께. 우리는 회복했다. 정부 지원으로 카페 재개. 더 강하게 손님들이 돌아왔다. 입양도 성공. 소년. 준호. 아빠들. 그의 미소가 우리 빛. 열해 후. 카페는 체인으로 성장. 전국에. 우리는 강연을 다녔다. 사랑의 여정. 청중이 박수쳤다. 준호는 성장. 아빠들처럼 되고 싶어요. 학교에서 왕따 피해자 도왔다. 우리 관계는 깊어. 매년 기념일. 싱크대 앞에서 키스. 가족 화합. 지온 어머니가 말했다. 너희 덕에 나도 배웠어. 20해 후. 우리는 은퇴. 작은 한옥으로. 우리 집 지훈이 설계. 준호 결혼. 아빠들. 고마워. 손주가 태어났다. 마지막 날. 비 내리는 창가. 민준아.
그 손목 잡은 게 운명이었어, 지훈. 그래. 우리 삶 고쳤어. 눈물 속 미소. 시간은 흘렀지만 사랑은 영원. 고장난 싱크대처럼 우리는 서로 고쳤다. 그 여정이 세상의 빛.